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오는 6월 9일부터 24일까지 344회 임시회를 갖고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의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적절한 집행부 견제와 협치로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왔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은 안기권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 이모저모를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73년 강원도 횡성군 출생 안기권 의원.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역공동체 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경기광주교육포럼 운영위원을 겸임 중입니다. 주민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고자 정계의 입문, 누구나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경기도,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특보를 일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또한 반갑습니다. 네, 그 정치인분들은 가끔 이름 가지고 본인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의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기권, 좀 세게 읽으면 안기권. 네. 기권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네. 굉장히 좋은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정치인, 예.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 예, 그래서 안기권, 기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선거운동 때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도 지역 유권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주로 이름 갖고 인사를 많이 드립니다. 기권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네, 안기권입니다. 이름대로 참 사기가 쉽지도 않은데 제 이름 뭐 평순이거든요. 네. 평평할 평에 순박할 순자. 그렇게 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 저희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좋은 이름이죠. 네. 예, 기권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오늘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의원이세요. 경기도 네, 광주. 네, 네. 광주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제 자료 보니까는 고향은 강원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직장을 시작한 곳이 광주에 있는 휴대폰 매장이었습니다. 네네. 이 휴대폰 매장이 이제 광주에서는 20년 전에는 첫 대리점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이제 아들 2명, 딸 1명 이렇게 해서 네. 셋을 낳고 키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고향은 강원도 횡성이지만 횡성이요? 네. 아이들이 자라날 곳은 바로 경기도 광주. 그러면 광주에 대해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네. 그런기 위해서 또 광주의 역사를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토박이보다도 더 많이 안다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네요. 네. 3남매들이 낳고 자란 곳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고향. 그렇죠. 경기도 광주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토박이보다도 더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분들과 일을 하셨는데 지난 2002년 경기 광주통신연합회. 네. 직장이 그곳이었으니까 네. 그렇군요. 또 쌍용마을 협의회. 그리고 경기 광주 교육포럼까지 네네. 두루두루 통신과 교육과 마을 협의회까지 네네. 두루두루 섭렵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일하셨어요? 혹시 먼 미래에 나는 꼭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꾸셨는지 아니면 그냥 봉사 차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정치인을 꿈을 갖는 것보다 제일 컸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랄 광주에 대한 변화를 어떤 역할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었고요. 광주통신연합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소규모 우리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SK나 큰 대기업분들이 계신데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기업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회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면서의 방법을 찾고자 이제 만들어진 게 통신연합회. 네. 쌍용마을 협의회는 제가 이제 쌍용동에 있는 동성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어린 나이였죠. 30대였는데 그 나이에 회장을 하면서
아파트라는 주거의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문을 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네. 무슨 일이 있는지 네. 그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마을을 좀 복원시켜서 옆 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런 과정 안에서의 쌍용 마을 열린 음악회를 이제 그 연 1회, 2회에서 2년 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행사만 진행한 게 아니고요. 네네. 유해 쌍용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네. 학생들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또 공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네, 예. 그러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또 상가에 후원을 또 해주시는데 예, 예. 대부분 후원 물품 받고 끝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다시 그 상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노래를 하고 상품을 타면 다시 상가 가서 네.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 동성 1차,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만 했을 때 4개 단지가 더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묶어낼까 하다가 나머지 분들의 제안을 해서 쌍용마을 협의회를 만들고 네. 그래서 쌍용마을 협의회를 만들고 나서는 쌍용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내려 쉴 곳이 없으니 쌍용마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계획하에 네. 쌍용마을 작은 도서관까지 만들어지게 됐고 네. 그 운영비에 관련된 거는 마을 협의회에서 진행하게 된 그랬군요. 케이스까지 갔죠. 어쨌든 그 보통 안기권 사람 네. 그때는 20년 전에는 정말 마을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셨군요. 그게 초석이 돼서 이렇게 정계 입문까지 된 것 같아요. 특히 정계 입문하기까지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네네네. 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광주 교육 포럼에서의 이제 그때는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에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2016년도에 경기도 이제 광주에는 아이들 물놀이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놀이장. 네, 네. 여름철만 되면 아이들이 유민이 돼서 뭐 성남으로 가거나 용인으로 가거나 타 지역으로 네. 물놀이 유민돼서 떠났던 상황입니다. 물놀이 유민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광주시 쪽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간이 물놀이장에다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촉구 서명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집회도 하면서 네.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시민사회에서의 아무리 주장하고 얘기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한번 실제로 가서 네. 시민을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도연히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장을 찾아서 인근 네. 도시로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그러네. 한번 외쳐봤는데 안 돼요 이게. 네. 제도권 정치에 노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내가 한번 제도권 정치 한번 도전해 보겠다. 네네. 그러면서 도전했는데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네. 초선으로 2년 활동이 지금 지나갔어요. 네.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어떠십니까? 2년 동안 활동해 오시니까 만만치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잘 되는데 이렇습니까? 우선 이제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많이 물어요. 네. 도연하면 어떠냐라고. 저는 재밌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행정기관과의 협력이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만족감과 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네네. 그게 일어나는 자리가 돼서요. 네. 오히려 지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굉장히 신나게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결론은 광주시 어린이들은 이제 물놀이 유목민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7기가 들어오면서 예. 각 지역마다 물놀이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수영장도 예. 2개가 더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좋네요. 네, 마을마다 아이들 조금밖에 놀 수 있는 물놀이장, 그것은 상설 물놀이장입니다. 네. 간이가 아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이제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물놀이장이 이제 빛을 좀 발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발의하신 조례를 토대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건의 중요한 의안이 있는데 먼저 그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그 가를 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폐공들이 있어요. 네네. 이 폐공들이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지하수가 오염됨으로써 해서 우리 이제 먹는 물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하수위원회 안에 저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폐공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을 자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좀 집어넣는 조례입니다. 그게. 더 자문하고 더 뭐 인력을 늘리는 건가요? 인력은 늘리는 게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 안에의 폐공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네네. 네, 우리가 지하수법이 93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네. 그 전에 허가받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폐공들이 있어요. 예예. 그게 한 9만 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이취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자체가 네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네.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아예 폐공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에 필요한 자문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라. 예.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관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 지하수를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네네. 그 저도 지방이 좀 집이어가지고 근데 전국적으로 3만여 개가 지금 방치돼 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겠죠. 폐수나 이렇게 막 물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수질 오염에 고속도로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다. 심각합니다. 이것을 조례안대로 하면 잘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군요. 네네. 경기도도 굉장히 아까 9만여 개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이제 환경부 자료인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지하수 총량제라는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지하수를 사용할 때에 한계성을 주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현재 경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우선 충청도가 하는 사업을 지켜보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도 그 총량제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예, 데이터 작업이 기초 작업이 이번에 이제 발의된 내용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또 연관된 건데 성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네네. 성면 하면은 뉴스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소리 없는 암 유발자다. 네네. 우리가 어릴 때는 맘대로 막 깨고 부수고 놀고 그랬던 게 성면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어렸을 때 예. 친구들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던 판으로 썼고. 횡성에서요. 네네. 그거 진짜 위험한 거든요. 네. 그리고 예. 그 성면 또 격파한다고. 격파 많이 했어요. 윷놀이도 하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네네. 나 열장 깼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했던 건지 그때는 몰랐죠.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은 1급 발암물질이 성면이잖아요. 네네. 그걸 압축해서 만든 게 셀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성면으로 만든 시설물 중에 벽체나 네. 네, 지붕 요거에 한해서만 지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 벽체나 지붕에 국한하지 말고 네. 시설물 전체가의 성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네. 이거를 철거하는 작업,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강구해 달라고 넣은 게 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확대되고 있으니까 네네. 만약 그냥 환경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경기도가 발빠르게 이렇게 네네. 선도적으로 움직이면 참 좋겠죠. 네. 우리가 그 공기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쵸.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지역구인 광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솔직히 광주 하면은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좋죠. 최근에 난개발이 문제다.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굉장히 그 빌라촌들 이런 것들이 막 무분별하게 들어선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 문제까지 극심하게 좀 초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난개발하면 대부분 인식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난개발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네. 도시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서 무분별로 개발된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말이 난개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도의 아파트의 주거 비율이 55%입니다. 네. 평균. 거기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이 17.1%입니다. 경기도가. 네. 근데 광주시는 다세대 주택이 42.5%예요. 그러면 경기도 평균보다도 다세대 주택이 더 높을 정도로 빌라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르는 빌라와 빌라 세대를 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교용이 안 됩니다. 아침, 저녁 되면
교통 대란이 나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또 아이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이에 따른 교육 문제도 또 발생을 할 거고요. 네. 또 그에 따른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광주시의 이제 2020년 4월달 기준을 봤더니 주차 등록 대수가 19만 대입니다. 네. 근데 공영 주차 대수는 2,000여 대밖에 안 돼요. 면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네네. 그럼 아파트 단지나 기타 관련돼서 소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서 주차난을 우선 해소해야 되고 네. 네. 그에 따른 필요한 것들이 또 이 교통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남을 가거나 그 서울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매번 이용되는 국도들이 있습니다. 3번 국도, 45번 국도. 이거에 의해서 또 경기도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지방도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338번 지방도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10년 넘게 이제 답보되어 있다가 요번에 이제 그 이배제 터널 뚫히고 네. 2099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또 협력을 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광주시와 또 의견을 끌어내서 좀 빠르게 이쪽이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한두 해 이제 묻혀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조금은 제가 이제 의정도포 진행하면서 광주 출신 뭐 도의원분들이나 도의원분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씩 진전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조금씩 알겠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광주. 네. 예. 이번에는 또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광주시 인구가 조금씩 많이 늘고 있어요. 네네. 예, 아이들을 감당할 학교가 좀 부족하다.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넘어선 학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0명이 넘으면은 과밀급인가요? 네, 이제 대부분 우리가 과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과대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급이 60학급이 넘으면 과대학교라고 하고요. 네. 과밀학급은 34명이 넘었을 때 이제 가밀학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광주에는 과밀학급이 실질적으로 한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곳이요? 네, 예. 네. 그중에 전국 최대인 학교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2,400명이 한 학교에 2,400명이요? 예. 그럼 학생. 한 학급당은 한 34명이 훌쩍 넘겠네요. 네, 예. 3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과대감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지금 송정초교라는 것을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조속하게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338 지방도의 개통이 좀 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목현 분교라고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네. 그 자리에다가 탐벌 분교를 빨리 신설을 해야 됩니다. 학교 신설. 네. 그러면 이 목현동하고 해덕동에 있는 아이들이 한 4,500명 정도가 그쪽으로 학교로 가게 되면 탐벌초가 그쪽 인원이 많이 줄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에 따른 또 학군의 변경을 좀 둬서 산곡대에 있는 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좀 평지로 내리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의 시작이 실은 348 지방도에 이 얼마큼 공정이 빨리 되면서 보상 절차가 되냐. 네네네. 야,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338 국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성남에서 넘어와서 네네. 광주 모런 사거리까지 예.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대원 쪽에서 지금 일부 개통되지 않았나요? 일부 개통됐죠. 그죠? 이배제 터널이라고. 이배지 터널 네, 아까 일부. 말씀하신. 네. 그래서 조금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강원도 갈 때인가 한번 이용해 본 것 같은데. 네네. 예, 맞죠? 네. 그러니까 교육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빨리 국도가 설치가 돼야 네, 예. 뚫려야 거기에 다 해결되는 따르는 거군요. 네, 거기에 따르는 보상 관계가 예. 교육청과 시가 몰려 있다 보니 네네. 이게 한꺼번에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네. 우선 1차적인 보상 관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와 교육청하고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네. 살기 좋은 도시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니까 교육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이를 위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뭐 의원님 한 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시의원, 도의원,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시장님, 있고. 또 마을 네, 주민들까지 네, 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네. 어서 빨리 좀 많은 좀 기대를 품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30명이 넘으면 과밀고 그럼 저희 때는 한 50명, 60명이었으니까 몇 명 세대였습니까? 저 60명 넘는 세대입니다. 초과밀. 그럼요. 그래서 네. 예, 선생님이 제 기억에는 다 이름도 못 외웠던 그런 기억이 네. 저도 좀 새록새록합니다. 제일 적었을 때가 한 45명 됐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자, 이제는요, 이 밖에 지역에서 이 문제를 꼭 한번 해결하고 싶다 이런 현안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꼭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네, 이게 뭐냐면 경기도 중첩 규제 지도인데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시커멓게 표시가 된 곳이 어디냐면 광주 아닙니까? 네, 네, 딱 보니까 네. 동쪽 광주인데요. 네, 제지역구입니다. 남양주하고 제지역구인데 제지역구가 태촌, 남종, 남한산성이 지역구입니다. 네. 여기가 최고의 중첩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검게 나와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광주는 우리가 8당 특대지역으로 해서 1권역 안에 다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1권역으로 다 포함되는 지역은 31개 시군 중에 광주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공장 입지나 그 다음에 생활 기반을 높일 때의 문제점이 항상 못하는 것들이 항상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여기서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좀 풀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시는 곳을 좀 확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현재는 보수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해서 원주민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고 밭으로 되어 있던 곳은 그것은 좀 환경정비구역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 이제 철이 내 지역에 들어가 있고 네. 내가 원주민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답은 환경정비구역으로 넣어줌으로써 해서 오순 물량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재산 가치도 높이고 네네. 이런 걸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고요. 원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네. 네. 두 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연 보전 권역의 안에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네.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분들도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분들한테도 어떠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땅을 지키고 조상해 주신 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지원 사업 좀 강화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찾아내는 것 자체를 두 번째 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동안 30년, 40년, 50년 동안 본인의 그 자산인데 자산의 어떤 가치도 실현 못하고 그런 네. 것들이 조금은 불편하셨을 거예요. 예, 다른 것들 많이 풀어지는데 아마 이쪽 경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이 규제가 좀 심하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그게 조금 부드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안기권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 광주는 자연이 보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보배가 광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600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원주민분들이 조금 더 이득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연휴양리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특구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하면서 또 오신 분들이 참여하시고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선이익이 되는 그런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 저 안기권 도의원 기권하지 않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시 환경에 대한 이야기, 특히 또 광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 나눠보니까 굉장히 신나서 정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또 신나서 계속해서 도정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곧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